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03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주는 그래도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도 말했지만 미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GDP에서. 그래서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히려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졸츠, 미국 노동부 졸츠에서 나오는 구인이직 보고서, 수요일날 ADP 비농업 고용 변화, 물론 둘 다 매우 부정확한 지표로 포함되죠. 하지만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PMI 몇 개 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ISM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 그리고 물가 지수, 얘네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 목요일엔 뭐 늘 그렇듯이 실업수당 청구서 나오고, 금요일엔 뭐가 나와요? 실업률이 나옵니다. 근데 실업률은 여러분, 이거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뒷북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나간 이제 후행 지표야.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이랬구나라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느낌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긴 지표들이 있는데 몇 가지 보고 갈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채권금리 중에 벤치마크로 쓰인다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일주 내내 계속 떨어진 흐름이야. 이때 한번 쭉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우리는 지난주에 TMF 미국 장기채 2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3배짜리죠?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채권 ETF는 언제 올라요? 채권 가격이 올라요, 오르겠지.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지. 채권 가격 언제 올라?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은 언제 돈을 번다고?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 돈을 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벌고 있다. 하나 공개해드렸습니다. 그 금요일날 나왔던 건데 여러분, PCE 지표 나왔죠. 페드가 중요시 여긴다는 지표인데 여러분 어때요? 다 예상치 혹은 2.1,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2.7였는데 2.5였다가 준 거죠. 점점 줄고 있는 게 보이죠? 그쵸? 예전에 2.7였는데 2.5로. 목표는 2입니다. 2. 그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MOM으로 한 0.2%, 0.1% 정도 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지표가 나왔죠. 결국 지금 금리 수준이 어떻다는 거야? 제약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디플레를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경기 성장에 딱 알맞은 금리, 그걸 중립금리라고 한다. 이상적인 금리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봐서 지금 우리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상적인 가상의 금리인 중립금리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현상이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바이든 때는 그렇게 못 잡던 물가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 하락세긴 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궁금한데, 트럼프가 오일 같은 거, 오일이랑 천연가스 겁나 많이 팔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저도 세부 지표까지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어쨌든 내려가고 있다. 스타워커 너 왜 세부 지표 안 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미 투자자 수준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오선의 미국 투자나 애널리스트 분석 정도 보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어서 금리도 안정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공포와 탐욕 지수죠.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최근에 주가 흐름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월 초에 3까지 갔었죠. 3 미친 수준이었죠. 62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달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자 주가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요번에는 한 5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어 수준까지는 안 갈 것 같아. 한 뉴트럴 50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피어앤그레이드가 요즘에는 잘 맞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팔란티어가 9% 올랐어요. 미친듯이 올랐단 말이야. 그리고 움직임 보면 어때요? 매우 더럽죠. 쭉 처음에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빠졌어.
그럼 어때? 우리 입장에서 개쫄아. 아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겠다. 했을 수 있어? 보통 개미들이 이렇게 이 흔드는 우리 개미 흔들기라고 하죠. 쭉 올랐다가 한 8% 9%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거. 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러다 올랐어. 이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팔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많이 자주 보라고 추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저는 12시 1시쯤에 잡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데 안 봐요? 네, 그냥 잡니다. 본다고 해서 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잘 봐.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가 약간 좀 위험한 건데, 팔란티어에게 어쨌든 일을 맡겼는데 뭘 맡겼냐면요, 미국 정보 당국들, 세무 당국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부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 국세청, 감사원, 기재부, 외교부 이런 거 쫙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부서들의 정보를 통합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대? 팔란티어한테 맡겼대. 그걸 누가 해? 정부 효율부가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보를 다 수집해서 아 얘는 세금 안 냈네, 얘는 이럴 필요 없어, 아 얘는 악플 다는 애네, 이렇게 막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짓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빅브라더다 21세기 버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심지어 같은 회사 다녔던 팔란티어 소속이었던 린다 샤 같은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 말고도 단일한 목적을 위해 데이터가 수집됐는데 벗어난 방식으로 재사용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야. 국세청, 미국에서 IRS라고 그래. IRS가 미국 국세청이 수집해서 세금을 수집한 이유는 뭐야? 세금을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집한 거야. 맞지? 그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세금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써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보를 통합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게 돼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다른데 정치적으로 나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대. 팔란티어는 어쨌거나 IT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걸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이걸 제공해 준 거고 국방부에도 많이 했고 이제는 다른 부서까지 한다. 미국 정부의 일을 계속 팔란티어가 맡아서 하네. 그럼 나중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도 팔란티어야 그거 좋아 보이던데 우리도 해줄래?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게 여러분, 특히 다른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하는 짓이 중국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팔런티어의 주가는 올랐다. 왜?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트럼프가 여러분 또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죠. 철강과 알루미늄 원래 25% 관세 매겼었어. 트럼프가 매긴 거야, 당선되고 나서. 근데 50%로 2배 늘린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타코라고 요즘에 월가에서 만들어낸 얘기인데,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치킨이 여러분 서양권에서는 겁쟁이 정도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chickens out, 겁을 먹고 도망간다,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알루미늄, 철강도 올린다고 하고 또 뭐 별거 다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뭐 하버드랑도 지금 엄청 싸우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유학생이 오면 그 사람이 예전에 반미국적인 댓글과 글을 쓴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안 받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던 짓이야? 중국이 하던 짓이다. 어쩌다 트럼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자, 말하지만 리더 잘못 뽑으면 이렇게 개고생합니다. 이런 게 쌓이면 그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또 뭐하고 있대? 미친놈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너네 미국에 와서 돈 벌고 가니까 이거 너네 특권이야, 세금 더 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 추가인데 매년 5%씩 해서 최대 20%까지 세금을 올릴 수 있대. 말도 안 되죠. 월가에서 뭐라 했냐면 자살골이다, 미친 짓이다, 대형악재다. 야, 너가 그렇게 세금을 매겨버리면 기존에 있는 세금도 있어, 우리 내고 있잖아, 그지? 근데 더 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냐? 그거 어디 가겠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 돈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의 자본 금융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미국 노동자들의 펜션이라고 하죠. 연금, 자기들의 이제 퇴직연금이 다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 금융이 거의 무기 수준으로 쓰고 있죠. 어느 나라 들어가서 가격 쫙 올린 다음에 나와. 거품 꼈다가 팍팍 살라져.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그만큼 미국의 금융은 엄청 규모도 크고 무기처럼 쓰이고 있단 말이야. 나오네 여기. 파급력 클 것. 그래서 결국 이게 뭐야? 미국을 좀먹는 짓이라는 거야. 여러분 느껴지시죠? 공화당은 원래 어떤 입장이에요? 세금을 안 먹여. 세금을 낮춰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시장을 투자하고 가지. 세금을 올리면 결국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 줄어든다? 이게 공화당 논리야. 트럼프 공화당이잖아. 근데 여러분 주류 기존 공화당과는 트럼프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뭐라고 했죠? 공화당이 트럼프 결국 버리고 배신 때릴 거다. 그래서 미국 정치는 will be in turmoil.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자살골 놓는 빌드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는 지금 단기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주식 비중 좀 많이 줄였거든요. 결국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다시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저희는 많이 도망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다음 주도 결국은 조정장이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조정받을 것 같진 않다. 아까 말했지만 공포와 탐욕 지수 한 50 정도까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도 봐야겠죠. 그래서 영상도 제가 자주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영상 찍고 나서 저녁만 돼도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말 바꿀 겁니다. 그게 맞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너 했던 말 바꿔? 자료가 다르게 나오고 트럼프가 다르게 나오면 결론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스러운 적들 하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자살골 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런 국가는 왜 망하는가 이런 책도 있어요. 저는 정치 외교 전공했으니까 국가가 망할 때 보면요. 지도자들이 자꾸 멍청한 모순적인 정책들을 계속 플러스 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왜? GDP 엄청나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시스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트럼프 같은 사람들 대통령 한 연속 3번 맞으면 미국도 제가 봤을 때 간당간당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랬던 거죠. 쟤 다 자살골 넣을 거야. 이거 알고 있었거든 중국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이랑 협상하면서 시간만 끌면 저 트럼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 비중 굉장히 줄여놨고요. 팔란티어는 살짝 들었습니다. 아주 찔끔 들어갔는데 PR이 비싸서 얘는 길게 많이 들어가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찔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보다도 훨씬 PR이 높아. 물론 여기는 일론 머스크처럼 CEO 리스크는 없긴 하지.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뭘 사기 시작했냐? 천연가스, 채권 ETF, TMF 이 두 가지를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채권 ETF는 어느 정도 이미 산 상황이고 더 늘릴 생각은 없으나 천연가스는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 주 종목들 뭐야? SOXL, FNGU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뭐 TCL, 불츠 이런 거 있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개별주 3배짜리 있죠? 이런 거는 꽤 줄여놓은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천연가스 분할 매수 들어갈 거다. 채권 ETF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갔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들인데 라고 생각되시면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드립니다. 자, 물론 올해 꽤 많이 잃었어요. 한 10% 정도 잃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 그래도 조금 올라서 이것보다 올랐을 것 같아. 근데 연말에는 당연히 저는 50% 이상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설해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고 매매 도움도 드릴 거고 제 관심 목록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면 5만원으로 일주일 동안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요. 사기 걱정 없어. 왜? 여러분이 여러분 계좌에서 굴리니까. 여러분 그냥 현금 영수증 해드립니다. 우리 투자교육업으로 사업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금 영수증 해드리니까 언제든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멤버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타코였습니다.